안녕하세요. 김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 1학 그러니까 기말을 처음 겪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놀랬을 거예요. 수행도 너무 많고 공부할 시간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기말 기간에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 어떻게든 쪼개서 수학 공부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써 아이들 몇 명은 또 이제 현강에 좀 안 오고 질문이 갑자기 줄어들고 근데 그 중간 때 또 제가 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시험 때 다가가서 수학 공부를 좀 놓으면은 감이 너무 떨어져서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좀 이제 낭패를 본 아이들이 있는데 기말 때는 그런 일이 다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는 며칠 공부 안 하면은 감 확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 끝까지 좀 수학 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가 많이 오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시험은 작년 시험보다는 쉽대요. 예, 작년이 1등급 컷이 8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비슷했어요.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작년도 쉽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경우의 수 파트가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약할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경우의 수 파트는 쉽게 낼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쉽게 내신대요. 경우의 수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자, 어쨌든 네, 그렇게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감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5개 준비했습니다. 2학기 내신 난이도는 어떤가요? 뭐 어렵습니다. 뭐 작년과 재작년 일단 교육 과정이 바뀐 게 작년이 일단 처음이었으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은 이제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중간 기말 모두 다. 물론 기말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80 초반에서 중반 사이. 그리고 2등급 컷이 70점 정도. 예, 기말이 60 후반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시험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2학기가 1학기보다 내용은 적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 기말 모두 다 복병이 있죠. 중간고사는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도형이잖아요. 예, 도형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꽤 도형이 어렵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도형이 있어서 중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기말은 함수죠. 함수. 예, 함수. 예, 함수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일단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다.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쉽게 내신다고 하셔도 내용 자체가 좀 쉽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체감 난이도는 항상 좀 높은 시험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자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어, 모의고사 기반으로 학교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킬러급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들이 학교 자료에 좀 많이 들어갈 거라 조금 이제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1학기보다 오히려 좀 더 어려운 편이긴 한데 올해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 게 작년보다 올해 1학기요. 작년보다 학교 자료가 확실하게 좀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어요. 경우의 수 파트는 작년에 학교 자료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려웠는데 작년 학교 자료에 막 킬러급 문제들 다 빼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수업 때도 막 얘기하신대요. 야, 너희 경우의 수 왜 이렇게 못하냐. 막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2학기 때도 조금은 이제 쉬워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학교 자료 난이도는 1학기보다 항상 좀 어려웠었던 편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뤄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어떤 파트가 어렵게 나오나요? 자, 일단 중간고사 범위는요. 이거 펜이 이런 게 있네. 뭐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평면 좌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그리고 집합,
딱 요렇게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예, 그 뒤로 명제부터 쭉 끝까지 함수 끝까지가 이제 기말 범위인데 일단 요렇게 5개가 중간 범위예요. 예, 5개가 중간 범위인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5분의 1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이 한 3분의 1이 나와요. 예, 원이 한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건쌤이나 민지쌤 요 두 분이 실제로 이제 작년에 선배들 필기 요런 거를 보면은요. 요 원을 일단은 중요시 여러 번 수업을 하시긴 하시는데 뭐를 좋아하시냐면은요. 원 파트에서 중학교 때 하던 도형들 있잖아요. 예, 중학교 때 하는 도형, 뭐 닮음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원과 비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수업 때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문제풀이도 중학교 거를 많이 쓰신대요. 예, 일반적인 풀이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좀 많이 풀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이 또 진짜 많이 나와요. 3분의 1 정도가 원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중간고사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원이고요. 아, 이렇게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당연히 함수 파트에서 합성함수 파트라는 얘기 그쪽이 있는데 합성함수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나오는데 내는 유형이 거의 똑같긴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유형을 계속 어렵게 내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함수 파트에서 그쪽 파트는 또 이제 여름방학 때 중점적으로 다루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파트가 좀 어렵게 나온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방법들을 익혀야 하죠. 예, 익혀야 하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특히 그 남자 선생님 안동건 선생님께서 더더욱 많이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풀기 위한 방법들도 당연히 익혀야 되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방학 동안에는 그냥 하다가 이제 내신 때 익혀야지 그러면 좀 늦어요. 예, 방학 동안에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팁들을 익히는 거와 익히지 않는 거 그게 차이가 좀 심하니까 특히 도형 파트가 많이 심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직 1학년이라 이게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에 행렬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번에 행렬을 좀 어렵게 내신다고는 하는데 근데 행렬을 하면서 이게 수능에 나와요? 은근 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행렬이 수능에 나오냐고. 당연히 수능에 안 나오죠. 단독 문제는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섞어서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1학년 과정이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섞여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1학기보다 2학기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몇 개 넣었는데 이거 뭐 대부분 평가원 수능 문제들이에요. 보세요. 이거 내분점. 고3인데 내분점 까먹어서 틀린 아이들도 있대요. 이거 뭐 내분점 요거는 딱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 예, 요런 거. 그다음에 원. 뭐 함수는 이제 지수로고 함수지만 원의 성질 모르면 못 풀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기말고사 때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평가 문제였거든요. 작년 거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도 합성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내신에 엄청 잘 나오는데 고 1학년 때 하던 그걸 모르면 이 문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능 문제. 절대값 그래프 그러니까 다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집합. 다 평가 문제예요. 고1 문제가 아니에요. 명제. 다 평가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2학기 과정이 수능에 단독으로는 절대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껴서 나와요. 그래서 특히 2학기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고3 아이들한테는 고3 올라가는 아이들한테는 항상 고3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요. 1학년 2학기 과정 혹시 까먹은 거 있으면 다시 복습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3학년 때도 계속 껴 나오니까 그래서 특히 이 공통수학 2파트가 수능까지도 되게 중요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요. 이번에 중간고사가 좀 늦잖아요. 평소보다 좀 늦어요. 추석 끝나고 보더라고요. 중간고사를요. 예, 그래서 아마 요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작년에는 요랬었거든요. 근데 일단 작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객관식.
이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거기 자료에 있으시니까요. 예, 이렇게 뭐 학교 자료에서 또 많이 출제됐고요. 뭐 올해도 학교 자료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작년은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프린트 자체가 작년에는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완벽한 소화가 쉽진 않았었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변형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냥 막 답안만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이제 고득점을 받기는 힘들고, 그리고 특히 1학기 기말 말고 중간고사에는요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작년 재작년 다 나오긴 했는데, 물론 그 함정 문항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왔다 알려주긴 하는데, 요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 함정을 좀 이제 낚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을 좀 특히 2학기 중간고사 때 좀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답형도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단답형 1번, 2번은 맞춰야죠. 1번은 4등급 이상은 맞추는 문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2등급 이상은 맞히죠. 그리고 3, 4, 5번부터는 이제 좀 갈리는 거죠. 좀 어려워지는 그런 패턴.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두 문항은 꼭 최고 난도 문항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 자료 변형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 있고, 이번 중간고사도 그랬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쓰는 말 편하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몇 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학교 자료에 뭐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유형인데요. 일단 중선 정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요거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선 정리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요런 형태인데, 이거 형태 말고 다른 형태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 형태로 이제 아이들한테 외우게 시키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이고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교육과정인 거는 여기 비율이 똑같을 때만 쓰는 거고요. 여기 비율이 다를 때는 원래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비율이 다르면은 요런 정리를 하나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학교 자료에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지금 다르거든요. 달라서 이 중선 정리라는 걸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풀이가 이래요. 이게 학교 자료에 있었던 답지고, 요것도 조금 뭔가 생략이 돼 있는 느낌인데 풀이가 좀 복잡해요. 뭐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 쓰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 정리를 하나 외워두면은 바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특히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풀이를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 풀이는 알아야 돼요. 원래 풀이는 저는 익히게 해요. 아이들한테 익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비율이 다를 때는 이 풀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유형이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각형이 있고 거기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문제집에 내심을 구하세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내심을 구하세요 잘 안 나와요. 보통 뭐 외심 구하세요, 무게중심 구하세요 이런 거나 잘 나오지, 내심 구하는 거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집마다 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는 내심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긴 해요. 그런데 풀이가 원래대로 풀자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그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도 고난도에 속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별표를 중요하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냐, 내신에 되게 잘 내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내저번에 중심 구하는 게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심을.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원칙대로 푸는 거를 그냥 알려줬죠. 보통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안동권 선생님께서 4년 전인가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 오시고 나서 계속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또 나와서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학교 자료에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모의고사 문제였고, 이게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되게 문제가 짧아서 허접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모의고사 객관식 킬러 문제였어요. 킬러 문제였어요. 킬러. 그런데 일반적인 풀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조금 생략이 돼 있는 느낌인데, 근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자꾸 내심 얘기를 계속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내심을 구하는 공식을 혼자 만들어 볼까 해서 저는 제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식이 어딘가 떠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야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 물론 원래 풀이는 아이고 안 넘어가죠. 원래 풀이는 익히긴 해야 되는데 외워, 무조건 외워. 그리고 어느 경우에 이걸 쓰면 편하고 어쩌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공식의 주의사항, 학교 선생님께서 이 공식을 너희가 안다는 걸 알면 안 돼. 그럼 안 내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우연찮게도 3년 연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아신 건가? 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책에는 없어요. 책에 없어요. 책에 없어요. 자, 그래서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쓰면은 내심의 그 3년 연속으로 나왔던 내심 문제들이 그냥 한 30초 만에 풀리거든요. 그리고 내심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요, 또 고난도로 나와요. 그렇다고 단답형에 나오진 않고요. 항상 객관식이긴 한데 객관식에서 좀 뒷번호로 가거든요. 그래서 외워두면 좀 편하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노가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도형의 방정식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학교 선생님 좋아하시는 또 유형이긴 해요. 요 집합 파트에서요. 집합 순서상 그 동건 쌤이 특히 경우의 수를 되게 좀 좋아하셔서 요런 것도 좀 좋아하시는데 요런 것도 일단은요. 풀이가 어머니를 또 보시기에는 뭐 문제가 짧아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난이도 있어요.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풀면은요.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풀이가 길죠. 풀이가 길죠. 난이도 있는 문제라니까요. 예, 근데 풀이가 긴데 이렇게 풀이를 하면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이 풀이도 숙지는 시키죠. 예, 숙지는 시키긴 한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를 보시기에 에이 중간 과정 많이 생략했네 그러실 수는 있지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이 문제를 그냥 경우의 수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집합으로 푸는 거고요. 이거는 경우의 수로 푸는 거예요.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연습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물론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다 조건도 걸고 그러시지만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만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중간 기말 범위에 특히 중간 범위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내신 때 익히기보다 방학 동안에 미리 기출을 보면서 이렇게 익히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말 범위에 있는 문제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기말 범위에서요. 합성함수 관련해서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방금 이 위에 있던 유형들은요. 다른 학교들에선 잘 안 나와요. 근데 대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잘 나와요. 그런 유형이긴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풀면은 맴매해요. 이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풀이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자마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나서 함수가 하나 주어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10초 컷, 10초 컷, 10초 컷.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동안의 과정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 방학 동안에 클리닉도 주 2회 예정으로 가는데요. 지금 일단은 클리닉 시간은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학원 오는 날, 하루는 학원 안 오는 날 이렇게 해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정 중인데 좀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예정이고요. 그 시간은 확정되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연락이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리닉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뭐 작년 뭐 이렇게 재작년 보면은 약한 아이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물론 내신 기간에는 많이 참여를 못 하는데 방학 동안에는 제가 좀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쉬운 유형도 있고 이제 좀 고난도 유형도 있고 그러니까 약한 아이들이 와서도 풀 수 있는 유형 조금 이제
자신이 있는 아이들이 와서 풀 수 있는 유형 다 준비해서 문제를 일단은 푸는 시간이고요. 물론 그 시간에 과제 나갔던 거 클리닉 하고요. 네, 풀었던 거 이렇게. 그리고 많이 아이들이 까먹죠. 뭐 진도 나가면은 여기 진도 끝났어요. 여기 나가면 여기 또 까먹고 여기 나가면 여기 더 까먹고 아이들이 많이 그래서 자 클리닉 시간에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 잘 숙지했는지 개념 확인을 해요. 제가 개념 노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비워놓고서 개념 다 써. 잘 체크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유형은 요 문제에서 해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12주, 12회 차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폴라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예, 폴라가 학교 이제 축제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오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올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한 번이 빠져서 10일인데 10일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 진도 계획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표는 뭐 이제 똑같이 방학 동안에 이제 화목토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제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와 이제 작년에 학교 자료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자체 교재는 학교 자료에 들어갈 만한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좀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고. 근데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 물론 고난도 문제도 다루긴 할 건데 막 최고난도 문제만 엄청 많이 다루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방학 동안에는요. 그래서 중상 난이도 문제 위주로 갈 것이고 물론 고난도 문제도 다루긴 할 겁니다. 특히 학교 자료를 할 거니까요. 작년 거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봐서 요거 클리닉하고 오답 노트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